보면 볼수록 괜찮은 코너 딱 이겁니다. 보면 볼수록 예쁜 저 그리고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제는 또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놓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어요. 네. 갑자기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. 모바일 트래픽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네. GS 홈쇼핑이라든가요, CG 홈쇼핑만 하더라도요, 모바일을 통한 그 쇼핑이 기존 네. 온라인 쇼핑을 넘어선 것이 이미 작년 2분기부터 넘어섰거든요. 그만큼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, 네. 모바일 검색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2014년 1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미국에서는 모바일 쪽을 통한 검색이나 사용 시간이 전체적으로 온라인 쪽보다 더 훨씬 늘어났죠. 저만 해도 사실 집에 가서는 이 컴퓨터를 요즘 안 켜요.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되고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사용자가 는다라는 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더라고요. 알리바바도 이 때문에 또 주가 급락하기도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알리바바 얘기했는데요. 말씀드리기 앞서서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네이버만 하더라도요. 검색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거냐 하면 네.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이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.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하잖아요. 박민영 그는 보통 모바일로 검색을 왜 해요? 저는 주로 뭐 쇼핑한다던가 뭐 맛집을 찾는다던가 요럴 때 쓰죠. 그러니까 뭐 정보 검색이라든가 네. 요리하면 요리 레시피 이런 게 찾는데 맞아요. 실제로 보면 모바일로 검색하시는 분들 아마 시청자분들 맞다 내 얘기도 한다 얘기하는데요. 네이버에서 모바일로 검색하는 분들의 34%가 바로 쇼핑으로 바로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데 알리바바 얘기 맞아요. 네. 알리바바가 오늘 어제에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.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는데 자꾸 실적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어떤 일인데요? 근데 알리바바만 보더라도요. 모바일을 통한 알리바바의 매출이 전체 거래액이 무려 48%, 42%막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작년에는 20%였고요. 지난 분기에는 36%였는데요. 이번에 42%까지 늘어났어요.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만 하더라도 온라인 모바일로 쇼핑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뭐 침침하고 뭐 네. 잘 안 보이고 그래갖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도 이 42%못 들었죠. 그게 바로 현실이 되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늘고 있다라는 건 정답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위원님이 슬쩍 국내 얘기 빼놓고 가셨어요. 네. 국내 업체들도 이 알리바바처럼 모바일로 변환해 나가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가장 눈에 띄는 업체도 어디가 있을까요? 네, 앞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국내 홈쇼핑도 맞아요. 네. 근데 앞서 제가 수익성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왜냐하면 앱을 이제 모바일 하다 보면 모바일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앱을 깔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. 아마 시청자분들 아마 느끼신 분 계실 텐데 홈쇼핑을 이제 TV에서 보시다가도요. 결제하려니까 이제 전화 걸려니까 이러잖아요. 자동 결제 뭐 하면 5,000원 깎아주는데 네. 한마디 좀 더 들어가죠. 스마트 앱을 깔라는 얘기 나오잖아요. 앱을 깔면 10,000원 정도 할인을 해줘요. 진짜 네, 맞잖아요. 맞아요. 10,000원, 뭐 10만 원짜리면 10,000원까지 깎아주겠는데 왜냐하면 모바일 홈쇼핑 업체에서는 10,000원씩 손해 보고 예를 들어서 까는 거거든요. 깔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모바일 앱이라는 것이 아마 시청자분들 공감하실 텐데요. 한 번 깔면 잘 바꾸지 않고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여행이면 여행 무슨 뭐 하면 한 종류 두 종류 외에는 잘 안 깔아요. 박민영 거 어때요? 앱을 새로 자주 까나요? 저는 뭐 처음에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웬만하면 잘 안 바꾸긴 해요. 뭐 하나 투어면 하나 투어, 딱 네. 여행사에선 한 개 이런 식으로 깔긴 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바로 그것 때문에 박민영 앵커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 홈쇼핑에 앱을 깔면 거기서 박민영 앵커가 뭐 어떤 물건을 샀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 비슷한 거 나면 푸시를 기능을 하잖아요. 그 푸시 알림 기능. 알림. 네, 네. 알림 기능 하죠.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이 업체들이 지금 홈쇼핑 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. 그럼 뭐 동물들의 각인 효과처럼 뭐 처음 해본 사람은 어미처럼 여긴다. 이래서 네. 처음에 깐 앱을 약간 충성도 높게 이용을 하는 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국내에서 이 모바일 트래픽 더 쓸지도 궁금합니다. 사실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많은 걸 모바일로 해결을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. 우리나라 네. 많이 써요. 박민영 앵커는 데이터 요금제 어떤 거 써요? 이 휴대폰이요? 네. 저는 굉장히 많이 써요. 10기가 가까이 씁니다. 10기가, 네네. 저희도 보주에 보면 이제 무제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. 맞아요. 저만 하더라도 2, 3년 전에는 뭐 500메가 이것도 안 썼는데요.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6기가를 쓰는데 네. 그것도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해외 전 세계 추세인데요.
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의심하는 딴지걸 네. 당연히 의심하기 때문에 증거를 주셔야죠. 제가 증거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회사 중에 하나 시스코가 얘기하는데요. 딱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 표가 그래프가 급속하게 2015년 이게 모바일 트래픽 사용량인가요? 엄청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역별로 있는데요. 뭐 자세히 그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만 네. 어느 나라 구분 없이 다 늘어난다는 얘기고요. 하나 더 시스코에서 나왔던 제가 자료를 인용해드리면 2013년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요.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11배나 모바일 트래픽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모바일 트래픽과 관련된 기업들은 뭔가 돈을 벌 것 같은 냄새가 네. 나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는 건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네. 왜 증가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대본다면요.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내가 표를 딱 만들지 않았습니까? 사용자가 늘어나는 거, 뭐 다들 뭐 시청자분 아실 것 같은데요. 네. 2013년에서 40억 명에서 2018년에 7억 명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요. 네. 접속기가 증가라는 거죠. 이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 얘기인데요.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요. 가정에서 쓰는 모든 연결되는 기기 수가 500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폭주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속도가 또 문제가 되겠죠. 네. 모바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. 점점 빨라지죠.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뭐 나우누리나 하이텔 기억하시는데요.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잖아요. 네. 왜 인터넷이라는지 아세요? 이름이요? 네, 인터넷이 왜 인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? 왜죠? 물론 인터넷은 영어죠. 네네. 근데 우스갯소리 너무나 느리다 보니까 그 인이 한자로 참을 인자라는 얘기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똥컴 얘기 있었잖아요, 그때. 그렇죠. 똥컴은 저리 가라, 뭐 게임하다가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데 불과 10년 전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의 속도가 무진장 빠르잖아요. 그러니까 영화 하나 보는데 다운받는데 뭐 1초다, 2초다 얘기 나올 정도라는 네.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바로 나오지만 데이터 트래픽의 비중이 급증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훨씬 더 많이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뭐 동영상도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모바일 트래픽 사용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산업도 더 커질 것이다. 중요한 건 그럼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인 건데요. 네. 이 수혜주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여기 지금 마지막인데 네. 상당히 좀 관련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요. 일단 갑을 있으면 우리가 흔히 갑을 해서 네. 슈퍼갑은 시스코입니다. 미국 네. 시스코가 뭐 최고의 회사가 될 것 같고 퀄컴이라는 게 있는데요. 국내 기업에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분류해봤어요. 네. 기직구가 관련된 회사가 일렉트로닉스, 이론 등이 있고요. 네. 통 시스템 관련된 게 솔리드가 있고 뭐 엔텔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렇죠. 사브렌트도 연결됐고 과금 서비스고요. 윈스테크넷은 이제 나쁜 어떤 그 앱이 들어오거나 이런 바이러스 그런 걸 막는 윈스테크넷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모바일 광고에는 나스미디어가 있죠.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. 한 7개 정도 되는 것보다는 네. 좀 추려주세요.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게 그나마 제일 괜찮다. 그거 쉽지 않은 건데,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손가락으로. 근데 저는 모바일 광고 쪽에 나스미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보면 이게 뭐 어떤 회사냐면 광고 랩에 관련된 회사입니다. 모바일 광고 랩인데요. 어제 네이버만 하더라도요, 모바일 광고를 아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했거든요. 그게 바로 이제 랩과 관련된 회사가 되겠습니다. 특히 나스미디어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몇 분은 아주 듣보잡이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실 텐데요. 이 나스미디어 대주주가 누구냐? KT입니다. 그래서 KT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안정감이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까지 또 짚어주시면서 이 KT 자회사로 나스미디어 언급을 해주셨네요. 자,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관련된 수혜주 나스미디어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.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. 고맙습니다.